예, 그럼 계속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기 많은 코너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서부 T&D, 그리고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파트론까지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예, 다음 화면도 준비가 돼 있죠? 예,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인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이번 좀 찾아보니까 월화 이렇게 이틀간 공시 좀 뒤져보니까 네. 좀 기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뭐 엔지니어링은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이제 국제유가 좀 최근에 떨어지면서 약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일단 내부자 거래가 좀 포착이 됐고, 여기 이제 윤 상무님께서 6월 1일하고 6월 29일, 이제 사실 6월 1일 날은 굉장히 좀 싸게 샀어요. 네. 18,500원에. 근데 6월 29일하고 이제 7월 15일 날은 이제 좀 그 하락했을 때 좀 산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부근에서 또 추가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는데, 이 하반기에도 좀 수주가 많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국제유가가 비록 좀 급락을 했지만 단기간에,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옛날처럼 50달러 밑으로 가고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증가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이제 발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실 이번에 국제유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좀 증산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유가가 좋은 상황인데 자기네들 재정적 흑자를 위해서라도 좀 증산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공급적인 증가 측면에서는 이 중동 국가들의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 엔지니어링 그냥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유가 빠지면 안 좋다, 이렇게 볼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내부자 또 매수가 지금 최근에 좀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저도 좀 상담을 받아봤는데 워낙 이게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그렇지만 2만 원 초반 부근은 좀 저점은 아닌가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다른 경쟁사에 대비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위로까지 받아봤고, 서부 T&D도 좀 한창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좀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주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뭐 항공주나 이런 이제 레저 업체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만 한국은 좀 걱정되는 게, 또 지금 오늘 확진자가 이제 1,800명 넘게 예.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장 영향을 좀 받으면 출발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승 이제 대표이사 분께서 7월 9일 날 8,190원 정도에 매수가 들어왔고, 대표이사가 좀 꽤 지분을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100원 초반대에서 들어왔다는 건 지금 주가를 좀 저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서브T&D가 워낙 좋았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뭐 호텔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 좀 많이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가을이나 연말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뒀을 때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변이 바이러스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서부 T&D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호텔, 뭐 카지노, 면세점 같은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해서 지금은 사실 좀 빠지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저는 좀 접근해도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T&D 뭐 이렇게 대표이사가 선 것도 너무 좋지만 여기에 관련된 다른 섹터들도 지금은 좀 거의 바닥까지 온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오를 때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만 내려온다라면 한번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 T&D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연말까지로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최근 들어서도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뭐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싼 건 사실입니다. PER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 케미칼의 어쨌든 그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뭐 리튬 사업부터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다 하니까 그만큼 밸류를 받는 거는 저는 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최모 실장께서 한 4번에 걸쳐서 샀어요. 그래서 7월 9일, 7월 10일, 7월 13일, 7월 14일 최근에 다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내부자 거래 보면은 주가 좀 빠졌을 때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여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해서 좀 이렇게 지분을 좀 늘리는 좀 모습이 좀 나왔는데 16만 1,000원하고 16만 4천원대에서 좀 샀기 때문에 근데 어제 뭐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다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일진 머티리얼즈 제외하고는 다 일제히 좀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은 일단은 지금 2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서가 네. 하나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양극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슈일 수도 있는 게 물론 지금 전방 사업이 너무 좋은데 LG화학도 지금 자체적으로 사실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도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하면 삼성까지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가 직접 또 양극재까지 제조해버리면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급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전방 산업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하더라도 아마 서로 손을 잡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급락은 좀 너무 오른 데 따른 저는 좀 차익 매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좀 너무 오른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두시고 2차전지 소재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 보유자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적인 부분 의견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로는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가 올해 없어요. 들어서 계속 좀 힘이 빠지는 양상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김 대표이사님이 7월 9일 뭐 이제 얼마 전인데 9,940원.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고요. 제가 이제 공시를 보니까 그래서 거의 바닥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네, 거의 주가 저점에서.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건 지금 이제 자기네 회사 주가를 좀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파트로는 제가 저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 스마트폰 섹터들 대부분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신제품도 없고 근데 파트로는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2분기 실적 괜찮아요. 괜찮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이제 얼마만큼의 갤럭시 모델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모델이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신제품 나오게 되고 그 파트론도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에도 카메라 공급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 시장이 커지면 이번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저는 앞으로 좀 경쟁력만 있다면 좋게 보는 게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네. FSD 그 이제 자율주행 이제 솔루션을 탑재한 자동차를 예전에 한번 네. 그 1,000만 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구독 모델로 바꿔가지고 20만 원만 내면 월 정기 구독하는 거죠. 근데 이 테슬라의 이 특징점이 뭐냐면 절대 라이다 센서를 안 쓰고 예.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다 네. 해요. 카메라를 모든 걸 이제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 데이터를 이제 수렴을 한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갖다 해독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테슬라 모델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카메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검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카메라 모듈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그게 진짜 확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인가요? 뭐 그쪽에 뭐 납품한다. 네. 카메라 모듈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걸 성공을 완전히 시켜버리면 다른 자동차 OEM사도 다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라이더 센서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들 네. 하니까.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네, 평도. 그렇게 보면 카메라 모듈 특히 이쪽 자동차 쪽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좀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트론도 워낙 좋은 기업이고 다만 이제 너무 스마트폰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눌려 있는데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매수를 할 정도면 지금 주가에서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연중 최저점 부근이긴 한데요. 어떤 OLED가 아니라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해줄 때도 파트론은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고 또 대표이사의
매수도 있었으니 지금쯤에서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까지 파트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4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적인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픽한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KG 이니시스입니다. 사실 이게 결제 회사로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회사로 뭐 KG 모빌리언스도 있고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오늘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일단 33,3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뭐 글로벌이라든가 뭐 중소형 회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을 좀 대행해서 좀 거래액이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액 추정치가 최근에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보복 소비 같은 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또 밖에 지금 못 나가잖아요. 네. 저녁에도 나가게. 제가 어제도 7시에 보니까 여의도 주변에 진짜 사람 없더라고요. 예, 밤에 정말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집에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자회사 할리스 커피라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예, 할리스 F&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적자였는데 이번에 2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한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 실적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 항공, 티켓 같은 이제 가맹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도 지금 국내 여행은 어쨌든 되게 호황이잖아요. 네. 어찌됐건 뭐 제주도에도 사람들이 많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해외도 가겠지만 근데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요거는 나중에 가을이나 뭐 겨울 돼가지고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컨택트형 기업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언택트형 기업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혼재된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결제는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할리스 F&B 좋아지고 있고 또 KG 모빌리언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본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 PBR이 보통 우리 온라인 결제사 하면 뭐 15배, 20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배가 안 돼요. 지금도 9.1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이 KG그룹이 왜 좀 약간 이렇게 저평가를 받았냐면 자꾸 이제 회사랑 관계 없는 데로 M&A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동부제철도 네. 인수할 때는 우리가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냐. 네. 그래가지고 아니 결제하는 회사가 근데 결국엔 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인수 또 잘한 거죠. 왜냐면은 철강사들이 실적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는 또 평가가 좀 재평가 받고 있는데 근데 예전부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되게 할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ER 10배가 안 되니까 한번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도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이 제가 듣기로도 경영진이 그런 쪽으로 좀 욕심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처음에는 일관성이 없어서 이제 네, 시장에서는 약간 맞아요. 갸우뚱했다가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버니까 네. 예, KG 이니시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오늘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난 5월 31일에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이제 171%.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번에 월요일날 에코프로 HN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막 급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냉정하게 따지면 좀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네. 마찬가지. 왜냐하면 에코프로 HN도 월요일날 그때 이제 한번 AS 해드리고 또 상한가를 한번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생겼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오버페이스면 나중에 후유증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너무 달리면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현대차 네. 마찬가지고 오버페이스 보였던 기업들이 이걸 한 번에 반영하니까 몇 달째 못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코프로 HM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성장하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앞으로 고성장하겠지만 주가가 좀 최근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게 갈 게 없으니까 네. 더 쏠려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지금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좋게 보지만 기간 조정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좀 이제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어제 보셨다시피 아까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이 기업들이 사실 뭐 못난이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면
한 번씩은 조정이 나오는 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매수도 좀 관망하시고 나중에 아마 또 살 자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전량 매도보다는 왜냐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50% 정도만 조금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에코프로 HN도 그렇고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보유자 관점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현명하게 조금씩 비중도 줄여 가시면서 차익 실현 기분 좋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특히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 가져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이 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또 네. 하루 만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널뛰기 장세입니다. 근데 요즘 장이 방향성이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 3일 오르고 다시 2, 3일 빠지고 다시 거기서 또 리바운딩하고 이런 모습인데 한국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예측은 하지 마시고 어제 같은 장이 그러니까 어제 그제 또 이렇게 한번 시장이 휘청였고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도 한번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서 3,200 깼던 적이 네. 있고 그런 흐름이 계속 또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오르고 나서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분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흥분하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또 오전에 갭상승 나와서 약간 좀 반등을 줄 텐데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바로 뭐 3,300 넘겨가지고 전고점 넘겨서 3,500 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아직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예열 구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수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이니까 어제와 같은 장중 급락장이 나왔을 때만 좀 비중을 늘려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밀렸을 때 뭘 살 거냐 그거는 역시 지금 너무 올라간 것들은 여러분들 다 눈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도 아마 사고 싶으실 거고 또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쪽은 철저히 지금 좀 배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비싼 것도 조정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철저히 소외된 기업들 아까 요게 사실 그 내부자 거래가 저는 이제 이걸 좀 제가 한번 그 특징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뭐 다 좋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도 아까 뭐 파트론도 그렇고 네. 서부 T&D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저가 매력이 있는데 뭐 대표이사나 이렇게 내부자가 매수를 했고 회사가 나중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나리오로 보면은 가을 뭐 아니면 연말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그림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급증만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 산다고 당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몇 달 정도 걸릴 텐데 이거를 당연히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쫓아다니시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깔아놓고 천천히 매수해서 한두 달 후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지금은 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전략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조언까지도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